비싸요. 많이 올랐죠, 작년보다. 박스를 안 사고 딱 상차림만 찍었어요. 얼마 전에 했으면 이번에는 10만 원 잡아야 돼요. KBS는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제2, 제3의 나훈아 쇼를 계속 제작하겠습니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어제 KBS 이사회가 이사회를 열고요. 지금 걷고 있는 수신료, 온 국민 가정에 의무로 걷고 있죠. 이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48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을 한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다른 때도 아니고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들이 이 손해를 감내하고 힘들어하는 시기에 굳이 이 시청료 인상안을 내야 될 필요가 있었나라는 좀 안 좋은 눈살 찌푸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 상당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준조세거든요. 사실 안 내고 싶어도 억지로 지금 내야 되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전기 요금에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아파트 네. 관리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끊으려면요. 본인이 가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끊어야 돼요. 그것도 잘 안 된다고 안 하는데요. 되죠. 잘. 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준조세 형격으로 내고 있는 이 수신료를 국민들 동의나 국민들의 합의 없이 네. KBS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네. 이게 코로나19 시대에 국민들이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네. 뭐 돈 한 푼 아까운 거예요. 1,000원, 2,000원 뭐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매달 없습니다. 2,500원씩 1년이 또 어려우신 그렇죠. 분들한테는 큰 돈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KBS 이사회에서 이걸 또 안건으로 채택한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네.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절차상으로 KBS가 자구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구 노력이라는 거는 이 자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줄여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좀 그런 방법을 먼저 구하지를 않고 무조건 수신료부터 올리는 게 아니냐 아마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전전 변호사님 이렇게 이사회에 수신료 올려달라고 안을 올리면 곧장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절차가 또 있죠. 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먼저 거쳐야 되고, 네. 그다음에 방통위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게 확정돼야지 우리가 월 3,840원씩 KBS 수신료를 보는데, 만약에 이거를 여당에서 작정하고 도와준다면은 승인을 받기는 쉽겠죠. 국회에서 다만,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하지만 네. 이게 지금 어떤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서 금액 여부를 불문하고 금액의 네. 다과를 불문하고 왜 지금 인상하느냐의 문제가 벌어질 수 있고 네.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TV를 잘 안 보거든요. 지상파 같은 경우에. 네. 뭐 아니면 유튜브로 보든지 그냥 여러 가지 매체가 지금 나와 있는데 나는 KBS를 안 보는데 왜 이 수신료를 걷어가야 하는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정부도 지금으로서는 여론의 눈치를 보지 이거를 금방 인상하게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KBS 양승동 사장이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BS가 수신료를 인상해서 국민들로부터 거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해 KBS는 사업 적자가 759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에도 그에 못지않은 적자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수입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KBS 수신료 현실화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KBS는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제2, 제3의 나훈아 쇼를 계속 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신료를 올려서 국민들의 이 여러와 같은 환호를 받았던 나훈아 쇼를 또 제2의 제3의 쇼를 만들겠다 했는데 온 국민들이 기억할 겁니다. 정작 나훈아 씨는 쇼하고선 이 얘기를 했었죠. KBS가 이제는 국민의 소리를 좀 듣고 같은 소리를 내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양승동 사장이 하는 말과 실제 온 국민을 감동시킨 나훈아 씨와는
얘기의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붙이자면은 그때 나훈아 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 이것저것 눈치가 누구의 눈치를 과연 보는 걸 얘기를 하는 네. 건가? KBS 같은 경우는 국민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언론의 중립성이라는 책무는 더 강하게 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언론의 중립성이라는 게 뭔데요? 정권의 변화랑 상관없이 내가 일관된 기조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정권이 이념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네. KBS가 과연 지금의 태도가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은 늘 똑같은데 KBS를 보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 주기적으로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굳이 뭐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정권이 바뀌면 또 이쪽 그게 더 보는 게 있고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을 만들 자세가 돼 있는지 이것부터 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기 소장님. 네. 사실 KBS가 인상료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랜만에 얘기가 아니에요. 매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못 올리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이 쉽게 승인이 안 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하필 올해같이 모든 국민이 힘들 때 올려달라고 하니까 더 지금 좀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또 수신료 인상의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총 4차례가 있었어요. 네. 한 차례는 성공을 했고 네. 3차례는 실패했습니다. 아, 1981년에는요. 수신료 2,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성공을 했어요. 네. 근데 2007년, 2011년, 2014년 수신료 인상은 항상 실패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KBS 이사회에서 일단 추진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방통위에서는 그러면 KBS 너희들 이러한 거 먼저 해결하고 네. 그러면은 우리는 찬성 네. 이러고 국회를 넘겨요. 네. 국회에서는 항상 일정한 패턴이 여당은 찬성하고 야당은 항상 반대해요. 아. 그래서 여태까지 수신료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게 진보 정당이든 보수 정당이든 상관없이 여야가 입장이 바뀌어도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지금까지 그래요? 일정한 패턴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정확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KBS 수신료 6,800억 원입니다. 1년에 네. 얻는 돈이. 그러면 올리면 얼마까지 지금? 올리면은요, 3,600억이 더 늘어나요. 그러면 1조가 넘는 건가요? 1조가 넘어요. 어허. 우리가 이제 1,380원, 네. 한 가구당 1,380원이 늘어나서 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총액으로 보면 3,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럼 당연히 KBS로서는 자신들이 먼저 좀 내부 구조도 좀 바꾸고 그쵸. 인원도 좀 조정하고 여러 그렇죠. 가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없이 인상만 한다 그러니 국민들과 야당 입장에서는 좋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송국들과 비교해서도 KBS는 수신료라는 걸 유일하게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다른 방송국들처럼 똑같이 광고료도 받고 있고요. 하죠. 거기에다가 지금 보도 내용을 보니까요. 조선일보에서 또 보도한 내용입니다. KBS가 부동산 사업도 하게 해달라고 법안을 지금 로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와, 이렇게 되면 다른 방송국들과의 형평성도 좀 많이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받는 방송사라고 하면 공적 영역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네. 언론사와 다르게. 네. 그게 첫 번째 의문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돈을 벌 수 있는 방안들만 자꾸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현재. 그런데 그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송신탑을 운영하는 송신탑도 있고요. 그다음 네. 별관, 뭐 공개홀 이런 데도 개조를 해서 예를 들면 상업 비용으로 사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네네. 거죠. 근데 저는 이제 KBS 하면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네. 꼭 시간이 없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 KBS가 인력 구조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의 방송 환경이 맞지 않아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요, 1인 방송 전성시대가 되고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SNS 전성시대가 됐잖아요. 디지털화돼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예전의 구조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 필요 없는 인력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인력 구조 조성해야 되고요. 네. 현재 현장에서 일하는 제작 인력보다 임직원들 인력이 거의 비슷해요. 네. 반반 정도 된다는 말씀 네. 드리는 거예요. 제작 인력이 한 80%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관리 인력은 줄여야 돼요. 네. 그게 너무 많아요. 네. 그다음 수신료 한 번도 안 올렸죠. 한 네. 2081년도 올리고. 네. 근데 안 올렸다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2배가 올랐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85년도에 수신료 거부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청료라고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징수율이 50%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 맞아요. 근데 지금 전기료를 합치면서 합치면서 2배가 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지금 90%가 넘어요, 수신료 징수율이. 아. 그러면 실제적으로 받는 돈은 2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거 네. 왜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고.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수신료 받아가지고
주는 데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EBS에 분배를 해요. 얼마 네. 분배한 전체 100% 중에요. EBS에 33%죠. 3%. 3%를 예, 주는 거야? 97%를 KBS가 가져가고. 아. 이게 말이 됩니까? EBS도 약간 공공성에 굉장히 강조된 채널이죠. 그럼요. 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그럼 3% 주는 돈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데가 있어요. 수신료에서. 어딘 줄 아세요? 어디? 한국전력이에요. 아. 한국전력이 수신료 대신 받아주잖아요. 징수해 주니까. 징수해주는 비용으로 약 400억 원을 가져가요. 아하. 대략. 근데 EBS는 300억도 안 돼요. 가져가는 돈. 네네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네. 수신료 예를 들면 산정위원회나 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외부에. 내부적으로 하지 말고. 이사회는요, 구성을 보면 여야가 7대 4 구조예요. 네. 그러면 회의하면 당연히 여당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나겠죠.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수신료 산정위원회를 외부에 만들고 네. 그 외부에서 수신료가 제대로 책정됐는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 하지 말고 외부에 수신료 산정위원회 반드시 만들어서 네. 그 위원회가 공정하게 수신료가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이 세 분 패널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적은 되게 드문데 KBS에서 좀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송을 하기를 원한다고 나훈아 씨도 그랬잖아요. KBS 제일 좋아하는 그 나훈아 씨도.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딴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되거든요. 몇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 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